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전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가 되었고, 택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풍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느 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을 기다리며 시내를 돌고 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차장 밖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쳐 보였고,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어오며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은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도 그런 공허함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기분이 묘하게 뒤숭숭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고 간간히 들어오는 호출에 응하면서 조용히 길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길모퉁이에서 한 여성이 택시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른 저녁 무렵이라 빛이 옅게 깔려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그녀의 얼굴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내 기억으로는 절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는 7년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제게 너무나 큰 의미였던, 그리고 제가 무척 사랑했던 여자친구였죠. 우리는 어린 시절 같았던 그때 서로에 대한 감정의 농도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뜻밖의 오해와 갈등으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뒤라 연락 한 번 없이 완전히 멀어져 버렸고, 시간은 흐르면서 저와 그녀의 길을 완전히 갈라놓은 줄만 알았습니다. 저 또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으려 했고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슬픔과 미련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제가 직접 운전하는 택시에 그녀가 손님으로 탄 겁니다. 처음 그녀를 보고 심장이 쿵쾅거려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일단 침착하려 했으며 자연스럽게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 역시 저를 알아본 듯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그 미묘한 분위기에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도로 위를 주시했습니다. 차 안에는 정막이 흘렀고 서로의 마음속엔 아마 수없이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7년이란 세월이 우리를 완전히 남남으로 만들어버렸는지 혹은 아직 채우지 못한 미련을 깨어버렸는지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도 백미러로 가끔씩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옛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투르게 이별을 맞이했는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사실 대학교 시절 그녀는 제게 꿈과 같았고 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의지하던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소소한 거짓말이 쌓이고 제가 이유 없이 질투를 하며 뒤틀린 자격지심을 드러내면서 관계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너무나 극적으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택시 안에서 짧았지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오랜만이네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작게 미소 지으며 그러게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살짝 울컥한 표정이 되었고 저 또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어서 다시 도로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운전에 집중해야 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 미묘하고 애틋한 동시에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7년 전에 아픔을 함께 겪었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목적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 저는 말없이 운전만 해야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이 길 위에서 우리 관계도 그렇게 스쳐갔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더니
차비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지갑에서 꺼낸 건 현금이 아니라 조그마한 편지 봉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제게 건네며 이거 언젠가는 꼭 전하고 싶었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또다시 세차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단순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호기심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그녀가 지금의 이 순간에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묻어둔 이야기는 무엇일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해. 지금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이 편지 꼭 읽어줬으면 해. 라고 말하더니 조심스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문을 닫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곧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차장 밖에서 그녀가 한번 뒤돌아볼까 싶어 마음이 조급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차를 세워둔 채 곧바로 편지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문득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 7년 동안 눌러왔던 여러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도록 그녀를 향한 미련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려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결국 편지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그 한 문장이 세차게 박힌 후 그녀의 손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7년 전 그날 우리의 이별 이후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본인 역시 미성숙했고 사랑이란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시절을 후회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 시절에 제가 베풀어주던 따스함을 잊지 못했다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속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날의 다툼에서 그녀가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친구와 만나 있었던 것은 저를 일부러 속이려 한 게 아니라 그녀 가족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 때문이었고 저에게 직접 설명하기 전부터 제가 이미 오해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왜 순간적으로 이별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는 사랑이 기쁘고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불안정한 감정에 휘둘리는 게 힘들었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상상에 빠져버려 혹시나 하는 의심에 질투심을 폭발시켰고 그녀를 몰아붙이듯 비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제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크게 상처받았을 테지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 있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해도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 내가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면서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순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억눌러 왔던 울분과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택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낮이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겠지만 그 시간대는 어스름이 깔려 주위가 많이 어두워진 상태였고 길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은 그리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제 가슴에 너무도 깊이 파고들어서 숨이 턱 막히듯 울컥했습니다. 가끔씩 옛사랑을 떠올리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많았는데 이제 그 답을 편지를 통해 들어버린 듯한 묘한 기분도 들었고요. 저는 한참 그렇게 감정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손님을 태워야 했지만 그날은 이미 너무나 큰 파도를 겪은 기분이 들어 더 이상 운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차로 천천히 시내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편지를 곱씹어 읽었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진솔한 마음과 그동안 저도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교차되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나 서투른 행동으로 인해 쉽게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녀에게 상처 준 기억이 스쳐가면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것이고 혹시 예전 번호가 남아있더라도 그걸 시도하는 게 맞을지 괜히 그녀에게 부담만 주는 건 아닐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저는 다음날 마음을 다잡고 그녀가 내렸던 그 장소 근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 주변을 지나다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니 어쩌면 황망한 심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그 편지 한 장과 7년 전 그녀가 거주하던 곳의 옛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정해 휴무를 내고 예전에 우리가 자주 다녔던 대학교 주변이나 그녀가 살던 동네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기억 속에는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거리, 작은 카페, 공원, 그리고 하굣길에 늘 함께 오르던 버스 정류장 같은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 풍경들은 이미 많이 변했을지라도 제겐 여전히 아련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문득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사과하고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는 서글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참 고민을 하다가 SNS를 통해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바뀌어서 예전 연락처나 친구 관계를 토대로 어렵지 않게 그녀의 계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다행히 우리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지인들의 SNS를 거쳐 간신히 그녀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속에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눈에 띄는 그녀의 옅은 미소가 보이더군요. 제 심장은 또 한 번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연락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면 어쩌나,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어쩌나 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저는 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혹시 내 택시를 탔던 거 맞니? 내가 준 편지 잘 받았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어.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최대한 진솔한 마음을 담아 보냈죠. 메시지를 보내놓고 나니 시간이 멈춘 듯 초조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아무 말 없이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단답이긴 했지만 잘 지냈어?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안도했고 기쁘고도 불안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서로가 옛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대학교 인근의 카페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장벽이 7년이나 쌓여 있었기에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서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쑥스럽게 웃고만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하지만 어색한 정적도 잠시, 우린 곧 예전 시절의 농담과 추억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마치 잠시 떨어져 있었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느낌이었고 저 역시 7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조금은 어른스러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우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점에서 어쩐지 아쉬움과 낯설미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세워서 너를 몰아붙였잖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나도 뒤늦게서야 깨달았어.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실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우리 둘 다 어렵고 서툴렀지. 오랜만에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난 이제 많이 괜찮아.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간의 삶에 대해 얘기해 주었고 저도 택시기사로서 경험했던 갖가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했던 곳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직 과정에서 느꼈던 스트레스, 가족들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등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전처럼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고 서로의 인생이 확연히 변했으니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여전히 제가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우리 모두 헤어짐이 다가올 때쯤에는 스스럼 없이 예전 추억을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미녀가 이제는 정말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서로 지나간 일은 마음속에 고이 묻어두고 괜히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았으면 해.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내가 놓아버린 인연에 대해 한없이 죄책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녀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니 제게도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한번 꽉 안아주며 이제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지만 예전처럼 연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그녀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연락처를 확인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다시 만나야 했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로만 남아있을 뻔한 인연을 이렇게라도 다시 이어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는 어느 날 밤 운전석에 앉아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문득 그 택시 안에서의 충격적인 재회를 떠올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뒤에 재회했을 때의 어색함, 편지를 열어보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몰려온 눈물과 후회, 죄책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은 지금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넸던 그 편지,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문장은 우리 둘 다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전하지 못해 쌓였던 오해가 있었고 어리석은 자존심과 서투른 표현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하자고요. 말하지 못하면 언젠간 후회로 돌아오고 오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힘들 때면 연락하기. 그리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들은 꼭 솔직하게 말하기. 그 약속이 무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최소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우리 사이가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운명의 장난처럼 다른 형태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저 역시 지난날의 후회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사람도 있고 그저 일상에 치여 사는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연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사랑의 소중함과 타이밍의 중요함을 깨닫곤 합니다. 가끔 다시 만나기로 한 그녀와의 약속이 잡히면 저는 아직도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쌓은 근황과 일상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된 지금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친구이자 인생의 조력자로서 평생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날의 뜨겁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얻은 교훈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말을 아끼고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단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해묵은 오해, 잘못된 추측, 그리고 미성숙한 감정 소통으로 얼룩진 사랑도 때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재회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 속에서 저는 과거의 내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그녀를 깊이 사랑했었기에 그때의 이별은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곱씹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젠 그 상처를 통해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언젠가 또 사랑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솔직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택시에는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각자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 스쳐 지나감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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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그녀가 7년 만에 재회했듯 언젠가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한번 잃었던 인연도 정말 원한다면 소중히 다시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운전하던 택시에 그녀가 손님으로 탔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당혹감,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순간의 절절함까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온 선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면 혹은 저에게 편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는 다시금 이어질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택시 운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는 건 저에게 큰 배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면 혹은 또 다른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후회 없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로 제 지난 7년간의 깊은 후회를 이제는 놓아보려고 합니다. 후회만 남겼던 이별이 아니라 다시금 서로에게 성장의 발판이 된 재회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누군가에게 여전히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나
오해가 남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번 직접 말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록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늦은 듯 보이더라도 진심은 언젠가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다면 혹시 모르는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사연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재해가 준 충격과 감동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며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와 편지가 맴돌았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문장은 계속해서 저를 뒤흔들었고 편지의 각 줄마다 담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솔직한 심경 고백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싸우고 헤어졌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편지를 되읽으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어린 시절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살 무렵 철없던 시기에 사랑을 시작했던 저는 그녀에게 전부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막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얼굴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년 전에 저보다는 성숙해졌다는 자신감을 이제는 조금 가지게 되었지요. 저와 그녀가 각자 보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걸 배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택시 기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느낀 건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갈등과 헤어짐 그리고 뜻밖의 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제 택시 안에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세상이 다 내 것 같다며 행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차츰 사랑과 이별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다시 재회한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정도의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기도 했고 아직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낼 순 없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분한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감과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묘한 안정감이 동시에 존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메시지를 통해 짧게 소통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받는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서둘러 전화를 받았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운행을 잠시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응, 무슨 일이야? 라고 답했죠. 그녀는 망설이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이 나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에도 그녀가 가족 문제로 급히 다른 곳을 가야 했는데 그때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해서 이별까지 이어졌던 기억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하나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해 꽤 위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지만 그녀로서는 평소에 아버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던 터라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몹시 괴롭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와 그녀처럼 아버지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왜 저에게 연락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그 문장이 우리 사이를 다시금 이어준 것처럼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원 입원이라는 충격 속에서 그녀는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 꺼내놓아야 할지 몰랐던 거겠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전화를 끊을 때쯤에는 조금 차분해진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제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고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가까운 친구 이상의 감정을 한번 겪어봤기에 지금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진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아버지께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메시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을 자주 찾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조금씩 꺼내봤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분명 갈등과 충돌도 생겼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했어. 그래도 이젠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진심을 솔직히 전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늦지 않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마치 그녀와 제가 다시 만났던 순간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가 온 그날 이후로 제 자신 역시 부모님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제대로 안부 하나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일상적인 안부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병원 진료 본다 하셨던 건 잘 다녀오셨어요. 라는 평범한 말이지만 부모님께는 그것만으로도 꽤 기뻐하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소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서서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와 아버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미묘하게 어긋나 있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더불어 기뻤습니다. 내가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녀가 내게 마음을 털어놓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택시 운행 도중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고 덕분에 나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어. 그래서 나중에 너 시간이 괜찮으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아버지도 말씀하셨어.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그녀가 연애하던 시절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뵙지 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소원해진 가족사의 단편 때문에 관계가 더 꼬였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아버지가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저로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 우리가 다시 연인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이 많은데라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지요. 하지만 곧 이건 단순한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괜찮으면 나중에 시간 맞춰서 갈게. 대신 나도 뭔가 맛있는 걸 사갈 테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녀도 그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주말에 그녀와 약속을 잡고 그녀의 가족이 지내는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사를 했다고 하니 예전에 알고 있던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집에 초대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나 아버지를 뵙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회복 중인 그녀의 아버지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와줘서 고맙네. 민혁 씨라고 했지? 얘기 많이 들었어. 들어와서 편히 앉으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쑥스럽지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졌어. 자네 덕분에 우리 딸도 마음을 잡았다고 하더군. 자네가 준 도움이나 위로가 꽤 컸나 봐. 라며 은근히 농담 섞인 말투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의 조언과 위로를 전한 것뿐인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크게 봐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아버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시간을 내준 줄 알아요. 라고 거들었고 저는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조금 들어준 것뿐인데 뭘.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라고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부터 아버지의 재활치료 이야기 그리고 저와 그녀가 다시 만나게 된 계기까지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옛 연애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길게 언급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굳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네가 택시기사라고 했지? 요즘은 어때? 경기가 좀 풀렸나?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을 건네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 전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눈앞의 풍경은 평화로웠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한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그녀의 아버지는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이 힘들 때 곁에서 들어주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줬다고 들었네. 사실 딸과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늙은 어른이라 자존심이 세서 아이에게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혹시나 자네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딸이랑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하네. 굳이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좋고 그냥 좋은 친구로 서로 돕고 산다면 그만한 복이 어디 있나 싶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때 연인이었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짐작만 하시는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우리 둘 사이의 사정을 전부 아시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니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저도 그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은혜 갚는 마음으로라도 잘 지내보고 싶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뭘 또 은혜까지 얘기하나. 자네가 이렇게 집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집에서 나올 때 그녀는 현관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쩐지 눈빛이 복잡해 보였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큰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나도 뭔가 새로운 경험이었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아버지께서 빨리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랄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진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솔직하게 지내자. 뭘 감추거나 미뤄두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결국 편지 한 장에 담긴 솔직한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또다시 택시 운전석에 앉아 거리를 달리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7년 전 우리의 이별이 없었더라면 이런 재회와 함께 서로의 가족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까요? 아마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에는 너무나 서로에게만 집중하느라 가족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관계까지 존중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야말로 훨씬 성숙한 형태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나 집안 근황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뜸할 때면 혹시나 감정이 식었다거나 다른 이성이 생긴 게 아닌지 의심하던 서투른 제가 이제는 없었지요. 그저 그녀가 편할 때 연락하고 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답해주면 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사랑이라는 경험을 함께 했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서툴던 과거를 떠나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온 듯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또 한 번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의 진료가 있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직접 태워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일반 택시를 타도 됐을 텐데 굳이 저를 찾은 이유는 아마도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였겠지요. 저는 흔쾌히 수락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와 함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7년 전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별의 장소였던 택시 안이 이제는 마치 편안한 작은 세계처럼 느껴지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면 혹시라도 감정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가 겪은 일들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상대를 오해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처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천천히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사실 너한테 다시 감정이 생길까 봐 두려운 적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한 느낌이 좋아. 그 말에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감정이 다시 생기길 바라나? 아니면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건가? 같은 쓸데없는 고민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그녀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있듯이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검진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운전 잘하네. 보기 좋구만. 우리 딸 좋은 사람 두고 왜 그랬던 거야, 옛날에? 라며 장난스레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하며 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 우린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거라고. 라고 말을 돌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화목한 장면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픔과 후회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우리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행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녀는 서로의 삶 속에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이 준비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게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매일 택시를 운전하고 그녀도 가족 일에 매달리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서로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고 힘들 때면 전화 한 통으로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저에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진짜 연인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친구로 남아서 서로의 결혼식이나 기쁜 자리에 축하해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놨는지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전해 보시길요. 이미 늦었으니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너무 늦음이란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택시라는 공간은 더더욱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사이 엇갈린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저와 그녀처럼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던 관계가 되살아나기도 하는 걸 보면 인생이라는 무대는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재해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이 높아서 다시 이어지지 못하거나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버려 되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그 작은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마주하겠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오늘의 이 경험을 떠올릴 겁니다. 7년 전 이별의 아픔도, 택시 안에서의 갑작스러운 재해도,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에 녹아있던 그녀의 진심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의 인생 수업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배운 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이야기를 꼭꼭 숨겨두기만 하면 결국 그 마음은 굳어버리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해 보려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게 후회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감정을 느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밤길을 달리다 보면 가끔씩 그날 그녀가 내민 편지 봉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문장이 제게 속삭이듯 말을 걸어오지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나 감정이 있니?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봐. 그래야 결국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 메시지는 저를 움직이게 했고 결국 우린 다시 만났으며 지금도 서로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도전과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무거운 후회 대신 깨끗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전하지 못한 진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그 뒤로 몇 주가 지나서 또 하나의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서 시야가 흐릿했지만 저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막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일단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녀가 어디야? 지금 시간이 좀 되면 같이 가볼 만한 곳이 있어. 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밝은 목소리를 내는 게 궁금했기에 지금 거의 운행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야.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선뜻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내가 위치 공유해 줄 테니까 여기로 올래? 깜짝 놀랄 만한 곳이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피곤하기도 했고 밤늦게 움직이기가 번거롭기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라고 대답하고 그녀가 보내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하천 인근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차 잦아들고 하늘에는 구름이 흩어지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가 저를 반기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밤늦게 이런 곳에 불러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싶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작은 의자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늘 좀 봐봐. 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 사이로 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주위로 희미하게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은 주변 조명이 그리 밝지 않아 하늘이 훨씬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저기 봐, 별이 예쁘지 않아? 최근에야 알았는데 이 시간대에 비가 그치면 구름이 걷히면서 별이 종종 잘 보인대. 아빠가 예전부터 이런 풍경 보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엔 가끔 아빠 모시고 밤에 드라이브를 나와서 별을 보고 들어가곤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했고 그녀가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과 별이 어우러진 밤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7년 전 그녀와 함께 걷던 밤거리에서 나눈 대화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참 어렸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의 순수함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성숙해진 상태로 또 다른 밤하늘을 함께 보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제 옆에 서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별을 함께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나는 내가 조금 미웠어. 날 믿어주지 못했고 또 내 입장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는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당연히 사랑이면 다 통할 거라고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나 봐. 그녀의 음성에는 아련함과 동시에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랬어.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에게 말 대신 상처를 주는 날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배웠지.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면 그 끔찍했던 이별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해. 아마도 그 편지 한 장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라고 했고 저도 그래. 그 편지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버리지도 않고 종종 꺼내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하기도 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작게 웃으며 내가 쓴 편지를 내가 그렇게까지 아껴주는지 몰랐네.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밤하늘 아래 비치던 희미한 달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소설 속 장면 같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람이 차가워지자 그녀가 이제 슬슬 돌아갈까? 바람이 너무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피곤이 몰려오고 있었기에 그래, 슬슬 돌아가자. 오늘 불러줘서 고마워. 덕분에 예쁜 별도 보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사실 요즘 들어 내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없었으면 아빠 병원 일도 그렇고 밤에 이렇게 별을 보러 나올 생각도 못했을 거야. 라고 살짝 웃었고 저도 내가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라고 대꾸하며 차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래도 오늘은 내가 좀 사치 부려서 택시비도 두둑하게 줄게. 기사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럼 고맙습니다, 손님. 앞으로도 자주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맞장구를 치며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갔지요. 우리는 그렇게 별을 본 밤을 마지막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택시를 운전하고 그녀는 가족을 보살피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과거의 불편함보다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저 각자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대신 힘든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전화나 메시지로 그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관계라는 점이 아주 큰 변화지요. 저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자 배움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단 한 번의 큰 다툼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진 유대감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후회 없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다시 만나고 가까워지는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들려드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사실 늦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사랑과 이별,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때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재회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음속에 진심을 숨겨둔 채 후회로 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고 외치며 다가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사연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